부부기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605년과 1645년에 함경도에서 국경 수비 근무를 하게 된 과정을 담은 이 책은 조선시대 국경 수비 근무에 대해 연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죠. 이 일기를 쓴 사람은 출신 공관으로 모과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정식으로 모관에 발령받지 못한 이들을 말합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이런 출신 공관들이 국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1년 정도 근무해야 했고, 부부기일기를 쓴 본인 역시 그 때문에 함경도에서 근무를 서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이 책에는 국경 수비대의 일상 외에도 주인공의 성생활도 함께 담겨 있어서 학자들이 경악할 정도로 그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주인공 박쥐모는 1644년 12월 10일 울산에서 근무지인 함경도까지의 여행 중 임시로 잠을 자게 된 집에서부터 사건의 전말이 시작됩니다. 출발 다음 날부터 좌수된 노비와 땡땡, 이어 12월 15일 노비 보니와 땡땡, 12월 16일에는 술집 여인 춘일이와 땡땡을 합니다. 17일에도 술집 여자 옥춘이와 땡땡, 12월 19일에도 여자 노비와 땡땡, 22일 술집 여인 향원과 땡땡, 26일 삼척 동문박 술집 여인 예현과 땡땡하고 12월 30일에는 강릉 기생 연양과 땡땡하며 다음 해 1월 2일에는 강릉 명기 권리개와 땡땡. 와, 이러다 죽는 거 아냐? 체력 보소. 무슨 머신이야. 아니 근데 이걸 왜 기록해 놓은 거야 대체? 변태야? 어쨌거나 줄기차게 달려온 주인공은 1월 2일 이후로는 여자와 동침을 자제하다 다시 성생활을 재개하는 것은 2월 5일이 되는데 왜 주인공은 한 달 가까이 성생활을 자제했을까? 성욕이 떨어진 건가 드디어? 그래, 넌 좀 쉬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1월 2일 일기에 나옵니다. 유명한 기생 권리개가 숙소 가까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해질 무렵 그녀의 집으로 찾아간 주인공. 그녀와도 땀 한 사발 고하게 흘린 후 밤늦게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녀가 묻기를 선달님 기생 연양과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서 박쥐문이 가까이 했다 라고 답했더니 곧 말없이 옷을 입고 앉아 대성통곡을 합니다. 기생 권리개의 어미와 동생 조카 등이 크게 놀라며 나와 왜 오느냐 라고 물으니 권리개가 선달님이 어젯밤에 연양과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답했고, 대답을 들은 권리개의 어미 또한 대성통곡하여 이를 괴이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물으니 연양은 당창에 걸렸습니다 라고 답했고, 권리개와 박쥐문 모두 낙심하고 밤을 꼬박 새웠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결국 줄기차게 성생활을 즐기던 박쥐문이 한 달 가까이 성생활을 자제한 것은 1644년 12월 30일 매독에 걸렸기 때문인 것이죠. 이후 치료 때문인지 성생활을 자제하다 한 달이 지난 2월 5일에 가서야 성생활을 재개했고, 주인공은 그 이후에도 줄기차게 관계를 맺으며 전체 일기의 5분의 1 정도는 여자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활동을 이어갑니다. 심지어 기생집에 동시에 여러 명이 찾아간 경우 동료와 상관이 상대한 여자 이름까지 꼼꼼히 기록하고 있어 개인 차원을 넘어서 당시 군대 모관들이 전반적인 성생활에 대한 분석도 가능한 수준이죠. 그나저나 이 일기를 엄마가 봤다면 등짝 스매싱 각인데? 이 책은 박쥐문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귀중한 가보로 전승해오다 1970년대 한 학자에 의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학자는 문학사나 역사 연구에 의미 있는 자료라고 설명한 후 후손들로부터 직접 책을 빌려 복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후손들이 이 일기의 내용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보로 전해온 것일까? 특히 조선시대 성생활에 대한 가장 풍부한 실제 사례가 등장하는 점을 이해했다면 과연 학자들에게 이 책을 복사하라고 빌려줄 생각을 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며 오늘의 교훈, 내 일기도 언젠가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